2019년 미국이 UFO를 인정했다. UFO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로 녹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파일럿은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거 반대 방향 반대로 가는데? 이게 뭐야? 이런 놀라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04년, 2015년에 찍힌 비슷한 영상들이 존재해 총 3개의 영상에 대해 미 해군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찍은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알려진 이 기사는 UFO가 존재한다 라며 외계인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낳게 했지만 실제 외국에서는 좀 내용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미국이 확인 불가능한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인정을 했고 그게 자기들도 뭔지 모른다 라는 점을 말했던 것 뿐입니다.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지만 이 기사 내용 뒤는 자신들의 영공, 즉 하늘이 뚫린 건 아니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라는 점을 명확히 했던 미 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들어서며 미국의 경기부양법안 통과 내용 중 기밀 해제, UFO 혹은 비정상적인 비행체에 대한 정보를 상원정보위원회에 공개하도록 한 정보권한부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의 정보기관들 그리고 국방부 펜타곤은 2021년 6월 1일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1일 만우절날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확인됩니다. 그 3건의 UFO 관련 언급이 있었고 이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는 미확인 비행체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를 미스테리 극장 2021년 6월 1일 UFO와 USO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UFO는 존재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존재합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미확인 비행차라 한다면 누가 조종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처럼 일반인들이 그냥 하고 있으면 드론 같은 장난감일 것이고요. 만약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라면 고도의 기술력 혹은 자신들의 국가 영공, 즉 우리의 영공에 대해 침범하는 이런 문제가 끼게 되겠지요. 즉 방어와 관련된 문제가 낍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다른 생명체,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조종을 하고 있거나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UFO가 아닐까요? 그에 따라 틱택 UFO라고 불리는 이 3건의 영상은요, 참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저 스스로도요, 그 개인적으로도 결과가 매우 엄청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결과의 내용 일부가 지금 현재 공개가 되면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이름 마이클 길레이. 그는 4월 1일 날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2019년 7월 미국 해군 구축함 4척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어떤 이상한 드론 비행 물체를 발견했고 그거와 거의 100캐리 정도의 추격전을 펼쳤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비행 일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무려 6대 미스테리한 항공체가 무리지어 다녔다. 몇몇은 미 해군 군함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속도까지 나왔는데요. 시간당 40마일의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다. 엄청난 기동력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무인기의 성능보다도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고 이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거 일반인들이 쓰는 그냥 뭐 상업용 드론일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여긴 민감한 군사 훈련 지역이었다. 사진을 함께 보시죠. 이 장소까지 날아올 수 있는 상업 민간인용 드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날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해안가 근처에서, 해변가 근처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드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석상에서 기자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무인기의 신원에 대해서 그게 어떤 물체인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4월 1일도 똑같은 답을 합니다. 확인하지 못했다. 근데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미 해군 참모총장의 입에서 듣게 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 가지는 아니구나. 그 드론 자체가 미국 비밀 군사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건 아니구나라는 결론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료들이 공개가 됐고 미 해군의 비밀 프로젝트였다면 공개되는 자료에서도 그걸로 결론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6월 1일까지 공개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뭔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세상에 공개된 것이죠. 각 군함들에서 나왔던 당시의 기록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좌측에 있는 네 군데, 이제 USS라고 붙은 게 군함에 대한 이야기, 오른쪽에 있는 ORV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구축함 4대 중 한 대였던 USS 키드. 2019년 정교한 드론이 때를 지어 다가왔다라는 걸 목격 및 보고를 했던 하나의 구축함입니다. 이 구축함만 있지 않습니다. USS 곤잘레즈. 이 함정은 유도탄을 갖고 있는 동급 함정이었는데요. 2019년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말도 안 되는 드롯에게 타겟팅을 당했다 해서 스누피라고 알려져 있는 최첨단 온보드 팀을 이용해 그 물체를 추적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모두는 바로 길데이에게 그대로 보고가 되었고요. 그 내용은 미국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발견됐다는 결론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내용의 연구 결과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는데, 첫째, 물리학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기술적 발전을 이룬 또 다른 국가가 존재한다. 지금 움직이는 물체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라는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또 다른 국가가 뭔가 정찰기를 보낸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비밀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미 해군 참모총장 자체도 모르는 이상한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바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즉 외계 생명체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보고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 보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USS 키드의 갑판 일지입니다. 2019년 7월 14일 밤 10시 무언가 이상한 게 발견되었다. 내부 온보드 시스템에선 그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 그래서 목격을 하자마자 바로 조용한 모드로 변경을 한 뒤 주변 어디와도 무전을 하지 않은 기록입니다. 무전도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너희도 보이니? 거의 이런 정도였죠. 왜냐면 이게 만약 외국의 정찰기라면 자신들의 내용을 도청할 것 같아서 라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은 USS 키즈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처에서 정찰 중이었던 USS 라파엘 함도 똑같이 알게 됩니다. 이들도 인근에 순찰 중이던 이상한 불빛을 감지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USS 존 군함도 UFO, 즉 UAV의 미확인 비행체의 정찰을 보고합니다. 빨간 섬광등이 저녁 10시 3분 발견됐다. 1시간이 지난 11시 23분 USS 라파엘 페랄타운은요, 갑판 위에 맴돌고 있는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빛은요,
헬기가 착륙하는 그 위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16노트 정도의 매우 느린 속도였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90분간 마주친 이 물체는 상업 드론과의 능력 자체는 달랐다라는 보고였죠. 내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 군함은 캘리포니아 본토로 전함이 들어오고 있을 때 그때 그 무인 UFO들, 이상한 비행체들이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발견한 건 라파엘이었습니다. 8시 39분 교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지라는 판단입니다. 8시 56분 USS 키즈가 발견을 합니다. 자신들도 발견했다. 어떤 드론이 따라붙고 있다. 접촉하고 있다. 추격해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USS 러셀 기록에 따르면 떼지어 다녔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1000피트에서 700피트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고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기록입니다. 1시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9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은 저녁 9시 20분 USS 키즈에서 또다시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총 6대입니다. 6대의 드론을 발견했고 이 6대가 이 주변 군함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무언가 정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안에 영토 내부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예전 발표에서도 이게 무슨 물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영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건 영토로 들어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 이 일이 지속되었는데요.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미 해군 작전사령관, 태평양 함대 사령관 등 최고 사령관들에게 모두 보고가 됐는데요. 이게 뭔지를 몰라 실제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분명 어떤 상업용 드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니 상업용 드론이 영토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로 가? 땅으로 들어와서 착륙해야지. 얘가 땅으로 들어온 기록이 없으면 얘는 바다로 다시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바다 어디서 정착을 해? 그리고 그렇게 멀리 날아갔을 때 연료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문제인 겁니다. 해서 이 문제 때문에 당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이런 무인 드론 같은 것들이 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으로 쓰일 수 있는 건 민간 선박 몇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대가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녀석. ORV였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은 ORV를 확인해 봅니다. ORV 드론 있죠? 확인 좀 할게요. 확인해 봤는데 진짜 드론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네. 근데요. ORV에 탑재된 드론은 영상에서 보였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항공 능력 자체가 보통 일반적 상업 드론이었지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드론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2019년 7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최근에 또 발생했던 겁니다.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격담 자체가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 발견했던 내용. 바로 2004년 11월 14일 미 해군 조종사가 직접 봤다라는 틱택 UFO. 그뿐만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목격담이 발견됩니다. 이게 2004년에 만약 이런 녀석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더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이었던 거죠. 이 내용은 정말 진짜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 실제로 언론에 모든 이야기를 얘기했던 한 명의 조종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총 6명의 슈퍼호넷 파일럿들이 목격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며 이 비디오에 대해서 옛날에 발견된 것, 근데 이게 2007년 온라인에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 진위 여부를 판단받을 때 그가 직접 세상에 나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전직 해군 비행사 출신, 이름 체드 언더우드 씨인데요. 그는 태평양 멕시코 해안 연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길고 날개가 없는 물체를 발견했다.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그 이상한 비행체를 추적했다. 근데 레이더 자체가 너무 이상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레이더에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자꾸 사라져서 이거 혹시 레이더에 문제 있지 않나? 라고 해 버그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시스템을 여러 번씩 재부팅한 기록도 모두 공개됩니다. 2004년 11월 14일 사령관 데이비드는요 슈퍼호넷을 타고 비행 중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상한 비행체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자기가 접근하려고 하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뛰어 올랐다가 시야에서 벗어났다. 말도 안 되는 물리법칙, 모든 걸 어겼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조종하는 느낌이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령관이 착륙을 하고 나서 언더우드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 지금 출동하지. 너 지금 나갈 때 조심해. 밖에 이상한 물체 하나 있어. 근데 걔 들어갔다가 나와. 이런 내용이었죠. 해서 자신도 레이더를 켜고 그 물체를 추적하며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5만 피트 상공에서 100피트까지 떨어지는데 단 몇 초 만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엔진의 열기 같은 게 주변에 보이지 않아 다른 열을 외부에 보이고 표출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 원래 일반적인 전투기는 열꽃 같은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언더우드는 한 가지는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외계 생명체의 우주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 본 건 맞다. 뚝 떨어졌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틱택 UFO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2019년의 보고, 이게 모두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문제지요. 물론 2004년 그 이후에 발견됐던 녀석과 2019년 발견된 녀석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분명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참고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려고 했지만 확인된 바가 아무것도 없지요. 이 내용에 대해 이제 곧 모든 기록이 6월 1일 밝혀져야 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른다라는 내용일 텐데 이런 물체들을 발견한 게 매우 많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저희가 과거 UFO 방송을 하다가 요 근래 외국에서 하도 USO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USO. 우리가 얘기하는 날아다니는 비행물체가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USO는 바닷속, 심해 속 어딘가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녀석들이었죠. 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USO 컨텐츠를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유독 어떤 나라에서 발견했다, 국가체제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할 때 꼭 바다가 낍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많은 국가들이 이런 물체를 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UFO가 아니라 USO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의구점이죠. 만약 이 틱택도 USO라면 우리가 모르는 바닷속에 진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틱택 UFO, UAP 물체는 정말 외계 생명체인 걸까요? 아니면 어떤 나라의 특별한 기술이 미국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유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외계인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UFO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UFO가 있어요. 여러분이 UFO를 봤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UFO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빛나는 물체가 있었는데 무언가 깜빡하더니 옆으로 이동했다. 이상하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같이 표현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밤 하늘에 어떤 빛나는 물체를 보셨어요. 근데 이 빛나는 물체가 깜빡했는데 옆으로 이동해 있는 거예요. 당황하겠죠? 뭐지? 왜 약간 이동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UFO가 돼요. 여러분에겐 미확인 비행체니까.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좀 조사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깔아요. 밤하늘도
구름이 있다. 구름. 밤하늘에 구름이 없진 않아요. 가끔씩 여러분 보면 달도 가려지잖아요. 구름이 있다. 자, 빛나는 물체가 위성이어서 이동을 천천히 눈으로 보면 이동하는 게 안 보이죠? 깜빡. 즉 그냥 구름이 하나 지나간 건데 깜빡한 위치가 바뀌면 저거 이동했는데?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100%라는 게 아니에요. UFO를 밤하늘에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는 그 구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구름, 위성, 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항공기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정찰기들도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물체. 근데 그거를 알면 UFO가 아니죠. 모르면 UFO죠. 그래서 각자들이 갖고 있는 UFO들은 다 존재해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UFO를 보셨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나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UFO인데 한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UFO가 뭘까? 어떤 물체일까? 아, 저거는 뭐 어디서 운전하는 드론일 거야. 아, 저거는 뭐 어느 국가의 정찰기일 거야. 아니면 진짜 어떤 뭐 미지의 생명체가 조종을 하고 있거나 조종을 안에서 하고 있거나 밖에서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UFO에 대한 말 자체는 미확인 비행체라는 명칭, 그래서 요즘 UAP라고 많이 쓰지만 어쨌든 UFO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누가 조종하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틱택 UFO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도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저도 완전히 부정하진 않고 찾아보고 궁금하니까, 어떤 국가의 영토 위에서 발견된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영토 위에서 발견되는 어떤 미확인 비행체가 존재한다고 하면 각국은 난리가 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 하늘에 우리나라 공군도 모르고 있는 어떤 이상한 비행체가 떠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이 뚫린 거니까. 특히 이런 게 이제 미국이라면 미국은 더 예민해요. 테러 행위 때문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이 영토 위는 그럴 수 있다. 뭐 나타나고 확인되고 뭐가 있었네 없었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저도. 근데 영해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다는. 왜냐면 바다 위에 날아다녀야 되는 애들이 일반적인 상업 우리가 쓰는 드론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쓰는 드론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드론 갖고 장난친다고 바다 태평양 멀리 보내가지고 그걸 조종할 수도 없고, 그런 속도를 낸다는 것 자체도 자기가 눈으로 봐야 움직일 수 있지. 추격을 하던 쫓아내건. 근데 이 물체들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국도 모르는 어떤 국가에서 이상한, 혹은 미국 내에서 미국 국방부도 모르는 뭔가 이상한 물체를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도 그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전 USO를 되게 많이 믿는 타입이라서 자꾸 이상할 정도로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드론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날아다니는 드론은 없거든요. 어떤 정찰기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정찰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진짜 왜 저런 걸 목격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특히나 미 해군은, 우리나라는 이제 함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영토에서 바다로 가서 훈련을 하고 돌아오지만, 미군은 해군 함정이 있잖아요. 해군 함정에서 이제 전투기들이 날아가서 이제 그거 하고 자신들 작전 수행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 장소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군사지역인 거고, 군사지역에다가 보내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조종사들 모두와, 그리고 이게 기록들 보고가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어떻게 메모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에 다 짤 수는 없잖아요. 그게 연안에서 봤다자, 연안에서 본 건 다음날, 그러니까 그 전날도 있었고 연안에서 이동할 때도 쫓아왔다는 얘기가 되니까 걔네들은 어딜 갔다가 왔지? 그리고 어디에서 착륙을 하는 거지? 분명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UAP가 된 거고, 지금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음모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한다면 바닷속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심해는 진짜 모르니까. 저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심해와 관련된 생각이었던 거고,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우주에서
때려서 들어왔다는 것보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혼자 했었던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 어느 나라에 갖고 있는 또 다른 기술력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의 기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진짜 신기한 건 맞아요. 미스테리해요. 알 수가 없어요. 뭔지는 그 누구도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물체를 격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가 있으니까 사실 격추를 이런 자료가 난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다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기다리는 게 그런 거야. 공격을 했나? 추적을 했나? 발포를 했나? 그러니까 그게 뭐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영해에 군사작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했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도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6월 1일날 공개가 되면 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6월 1일날 공개된 모든 문서 자료가 실제로 격추 시도를 했는데 안 맞았다. 격추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러면 좀 모르죠. 그게 너무 작아서일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진짜 미스테리한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직 몰라요. 어디도.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해드린 겁니다.